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제가 이제 휴가 및 이 재정비 시간을 좀 갖는다고 영상을 이제 오랜만에 올리게 됐는데 앞으로 다시 이제 여러분들과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새롭게 이제 영상 올리면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다뤄야 되는 게 이제 이더리움 관련돼서 여러분들하고 하반기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요. 제가 그 영상 안 올리는 사이에 이 장이 이제 왔다 갔다 많은 변동이 있었고 거기에 가장 핵심은 이더리움이었거든요. 그럼 저희가 왜 하반기에 이더리움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머지가 이제 확정이 됐어요. 이 머지가 확정이 된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에셋으로 이제 점점 더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더가 이번에 이제 머지가 9월달에 확정이 되면서 이더 POW 이제 집단일 수 있죠. 지금 이제 POW 이제 프로프 워크 집단이 포크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굉장히 큰 이슈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과연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기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는 그 기간 동안 사실은 장이 좀 좋았죠. 장이 이제 계속 이 오름세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저희가 매수 DCA 이제 부분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수익이 좋으실 거예요. 아마 제가 영상에서 그리고 8월달에 이제 프레드가 오르는 그 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룸이 정확하게 지켜졌죠. 그 룸만큼 이제 올랐고 그 뒤에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이 안 좋아지고 이제 달러 인덱스 부분이 안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쭉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알트들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이제 고래들이 여기서 매집을 했고 그래서 고래가 좀 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단기적인 흐름 같은 경우는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것보다도 중장기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고 우리가 왜 이걸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하락하는 부분, 이 부분에 이때는 이제 그 코인들이 상승을 했죠. 근데 지금 달러가 이제 다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코인은 하락을 하는 이렇게 반대의 그림을 나타내주고 있고 지금 달러 지수도 계속 올라갈수록 강해질수록 이건 뭐냐면은 달러를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나 이제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여가지고 점점 더 이제 뭔가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고 실제로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들을 보니까 뭐 미국 택지수나 이런 것들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지표들이 약간 후행이어가지고 그런 지표들이 이제 고용 지표까지 흔들리게 되면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누구나 이제 동의하는 그런 구간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경기 침체보다도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속할 거다라고 언급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머지가 공식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메인넷 머지가 확정이 된 건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 뭘 의미하냐면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아시는 이제 POS,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방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 건데 이 합의 증명 방식이 이렇게 큰 메인넷이 바뀌는 건 사실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이벤트는 굉장히 큰 이벤트고 이 이벤트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제 $1,000에서 지금 $2,000까지 거의 2배가 올랐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상승인데 이 상승을 할 때는 이더리움의 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그런 내러티브가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1,000에서 $2,000로 올랐고 그 뒤에 이제 $1,600까지 빠져 40%가 빠진 거잖아요. 이런 변동성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000에 샀다가 $2,000에 팔았다가 만약에 이 $2,000에서 숏을 쳐가지고 $1,600까지 빠지는 걸 먹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겠죠. 이런 변동성을 알았다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맞출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달에 POS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EIF 1559 그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디플레이션 에셋에 가깝게 이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가스피가 번이 되는 EIF 1559가 그걸 증명했어요. 이제 가스피가 번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에셋이라는 게 뭐냐면 이더리움은 무한 반응입니다. 계속 채굴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번이 되면서 시장의 풀리는 양이 줄어들게 됐고 이제 POS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은 여러분들께서 POW는 채굴을 하는 거잖아요. 채굴을 하면 이게 시장에 금방 나오게 되는데 POS 방식은 그러니까 지분 증명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분 증명 방식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스테이킹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더가 묶이게 되는 거예요. 시중에 이제 묶이게 되는 부분이고 이 POS 방식의 그 메인넷들을 보면은 보통 30%에서
40%가 이 스테이킹이 돼가지고 네트워크에 묶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발행량의 유통량의 30에서 40%가 묶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 유통이 되지 않게 되고 시중에 갑자기 30%가 묶이게 잠기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이더리움이 이제 더 많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 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점점점 디플레이션 SS로 아까 말씀드렸던 EIF 1559 이게 이제 나오면서 가스피가 번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사라지고 이더리움이 이제 그 유통이 덜 되고 거기 이제 POS로 넘어가면서 스테이킹이 되면은 잠기기 때문에 많은 양이 그 시장에 풀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경제적 관점에서 공급 쇼크가 일어난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상승을 할 거다라고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 거는 머지가 일어나고 바로 이런 변동성이 일어나진 않아요. 이게 점진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내러티브 때문에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통 물량이 줄어드는 것들에 대한 영향이 나오는 거는 보통은 두 달 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되면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인 내러티브에 의한 변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네트워크가 이제 변동이 되는 거는 좀 더 시간이 걸린다.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을 하시면서 투자를 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의 변동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의 물량이 잠기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원래는 POW 방식이었잖아요. 이제 POW 같은 경우는 채굴하는 건데 이 채굴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채굴업자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이더를 채굴하던 업자들이 지금 이제 이더가 포크가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픽 카드나 이런 것들을 다 팔아야 되고 할 게 없어지잖아요. 채굴할 게 없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 클래시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이더를 포크를 뚫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더가 뭐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한번 갈라진 거 이외에 계속 하나로 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더리움 POS 방식의 이제 정상적인 그 루트를 가는 지금 이제 그 비탈릭이 지지하고 있는 게 말고 POW 방식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포크를 떠가지고 이더 POW라고 해가지고 ETHW라고 불러요. 요즘엔 이 지금 이더가 포크가 돼가지고 두 갈래로 나눠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확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돌릴 수 있는 인프라 그러니까 이제 채굴업자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더가 지금 POS로 넘어가면서 기존에 채굴하고 있던 채굴업자들이 이더 POW를 지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FTX나 중국계에 있는 그 중국계가 되게 많거든요. 이더 같은 경우는 이 채굴하고 있는 보통 채굴업자들이 중국계가 많은데 FTX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거래소들이 이더 W를 상장시키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고 실제로 지금은 IOU라고 해가지고 선물 거래처럼 이더 W를 이제 이미 상장을 시킨 거래소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은 조건은 갖춰져 있어요. 지금 이더의 인프라적인 부분과 상장적인 부분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더 W는 반드시 나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더리움을 가지고 계시면 이 시점에 스냅샷을 찍어가지고 뭐 거래소에 두셔도 대부분 다 이제 지원을 해줄 거예요. 하면은 이더 POS와 EO POW 두 가지를 받게 됩니다. 이 토큰을 두 개 받게 된 게 역사적으로 예전에 그 생각해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쪼개진 적이 있었거든요.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으로 쪼개졌을 때 비트코인 캐시를 이제 비트코인 가지고 있으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모두 받게 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게 2017년도 그때 불장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었죠. 단초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더리움을 가지고 계시면 이 두 가지 자산이 이제 두 배까지는 아닐 거예요. 분명 이더 POW는 그거보다는 이제 밸류가 낮을 텐데 어쨌든간 뭔가 이더 관련돼서 자산을 하나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금 1000불에서 2000불까지 오른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두 개가 되는 거니까요. 그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고요. 실제로 이런 재단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POW에서 POS로 넘어갈 때 난이도 폭탄이라고 해가지고 POW 최고를 못하게끔 막는 그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POW에서 그걸 못하게끔 이제 포크를 뜨겠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 폭탄은 이제 안 되게끔 막는 포크를 뜨는 걸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더리움 가지고 계시면 이더 이제 POS와 이더 POW 두 가지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중국 채굴업자 같은 경우는 POW에서 POS로 넘어가면은 이더가 굉장히 채산성이 좋거든요. 이제 그 수익률이 좋은데 그러니까 할 게 없어지잖아요. 이후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채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위해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포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채굴업자들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이걸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요.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더가 두 개로 쪼개지는 이유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는 이더리움이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 무조건 알트코인들은 변동성이 커집니다.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면 알트도 따라 상승을 할 거고요. 이더리움이 혹시나 이제 그 내러티브가 끝나가지고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은 같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단 롱숏 대응이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더리움의 실물 그러니까 현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POS랑 POW로 나눠질 때 이 두 가지 코인을 모두 받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현물을 가지고 두 개의 코인을 모두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더리움이 급격한 상승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더리움이 현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뭔가 고점에 대해 보이는데 갑자기 하락을 해요. 고점이 돼 보이는데 그냥 무지성으로 여기서 숏을 치는 게 아니라 고점이 돼 보이는데 하락을 시작한다. 크게 하락이 시작된다고 하면은 요 지점부터 하락을 같이 타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현물은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들고 가는 거고 근데 이제 하락을 했을 때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숏 선물로 이런 것들이 하락을 할 때 같이 하락에 대해서 베팅을 해가지고 좀 짧게 이건 방망이 짧게 잡아가지고 이 부분을 먹고 그 다음에 수익은 그대로 다시 저는 현물에 재투자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숏은 잘 잡진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대응이 필요한 장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이 가두리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이제 부분에 이제 하락을 시작할 때 같이 숏을 잡고 내려가서 이 부분까지 먹고 거기서 이제 그걸 다시 타가지고 현물로 갈아타서 현물 개수를 늘리는 거죠. 이런 방식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제 현물을 사고 팔고 하게 되면은 그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선호하지 않아요. 현물은 계속 잡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올라갔을 때 현물을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숏을 잡고 이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대응을 한다라는 게 있고 제가 이런 선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만 뭔가 투자에 있어서 트레이딩 해칭 수단으로서는 매우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 확대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에 비트코인이 뭐 상승을 하게 된 단초가 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뭐 비트코인이 두 개로 쪼개졌어요.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POWS에서 POS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진영이 이제 그런 용량 문제로 해가지고 두 가지로 갈라져서 그때 이후로 이제 급격한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역사적으로 변동성 확대는 분명히 존재한다. 롱이 있고 숏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현물로서 롱을 잡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더리움은 하반기에 변동성을 반드시 만들어낼 거고 저희는 거기에서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